안녕하세요, 센젤 김쌤입니다. 오늘은 오십견 재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그런데 일반적인 오십견 재활은 아니고요. 모든 오십견 단계 중에서 이 뒷짐지는 거, 손을 뒤로 올리는 게 잘 안 되시는 분들만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처음에는 이렇게 엎드린 자세로 시작을 합니다. 먼저 무릎은 어깨 넓이 정도로 벌려주시고 발끝은 살짝 모아주시는 걸 추천하고요. 손목은 손바닥이 다 지면에 닿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깨가 보통 이렇게 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지 않게 머리와 어깨 사이를 넓어지게, 가까워지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시선은 아래를 향하고 계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보통 이제 확인한다고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목에 있는 근육이 긴장을 해서 어깨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대로 우리 왜 처음에 이 굽히는 자세부터, 팔 드는 거부터 안 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는 물론 뒷짐을 지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거는 다 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굽히는 자세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먼저 몸풀기 식으로 한번 해줍니다. 쭉. 약간 20번 정도 전 진행하는 거 추천을 드려요. 이때 주의사항은 허리가 이렇게 너무 들어간다거나 너무 이렇게 말리면서 가시면 안 되고요. 일자를 유지하시고 그대로 20번을 진행을 해주세요. 나 너무 쉬운데? 팔을 앞으로 더 뻗으시고 쭉 최대한 늘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까지 나오신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아까처럼 앉은 상태에서 이 겨드랑이 밑에 있는 광배근을 스트레칭을 해줄 거예요. 물론 오십견이 있는 분들은 완벽하게 되지는 않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무리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앉아주시고 팔은 최대한 뻗어주세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쪽 부분에 있는 광배근의 섬유가 쫙 늘어난 느낌이 듭니다. 전 여러분 보려고 얼굴 든 거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죠. 쭉. 이것도 스트레칭이니까요. 20에서 30초 유지해 주시고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이렇게 완전히 안 늘려주셔도 됩니다. 본인의 어깨가 허락하는 만큼만 스트레칭 해주세요. 건강한 쪽도 그냥 스트레칭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동 범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운동이 살짝 들어가는 거예요. 안정화 운동은 이렇게 많이 진행하진 않습니다. 오십견 같은 경우엔. 자, 처음에는 우선 어깨에 힘을 완전히 풀어주셔야 돼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팔을 밀고 있는 상태를 추천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완전히 풀어진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어깨가 이렇게 완전히 풀어져서 이 견갑골, 여기가 견갑골이죠? 견갑골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그렇다고 목을 이렇게 너무 떨구진 마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목은 아래를 바라보시고 어깨는 이렇게 완전히 낭창낭창 살랑살랑한 상태를 만들어주세요. 완전히 떨어진 상태에서 팔꿈치는 앞을 향하게 하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이렇게 팔꿈치가 바깥을 향하면 좋지가 않고 이런 식으로 앞을 보게 만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살짝 밀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하시면 대부분 이렇게 돼요. 어깨가 들썩이면서 밀다가 어깨랑 목이 가까워지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승모근에 힘이 안 들어가는 정도에서 멈춰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어디든 상관없어요. 내가 근력이 너무 안 좋아. 안 좋을 수 있죠. 오십견이 있으시면. 그러면 한 이만큼밖에 못 가실 수도 있고 이 자세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시면 정말 조금만 가시면 되고, 난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 집에 있는 거 뭐든지 좋고, 헬스장 가실 거면 스텝박스 같은 것도 좋아요. 이렇게 올려두시고 툭 내립니다. 그럼 어깨가 더 뒤로 많이 빠졌겠죠? 이 상태에서 더 조금만 밀어줍니다. 이때 사실 이 겨드랑이 밑에서 수축을 느끼시면 참 좋긴 한데요. 이 정거근이란 근육이 있어서 그 부분에 수축을 느끼시면 좋지만 수축이 안 느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두 가지만 조심하세요. 하나, 승모근에 힘이 들어가는 거. 둘, 광배근에 힘이 들어가는 거. 이 두 가지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광배근에 힘이 들어간다는 건 이 부분이 힘을 줬을 때 지금 두터워지는 거 보이시죠? 옆으로 손이 불어나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옆에
이 부분이 넓어지는 느낌이 들면 안 됩니다. 겨드랑이 안쪽에 힘이 들어가야 되지만 못 느껴도 상관없다고 했어요. 워낙에 우리가 활성을 잘 못 시키는 근육이라서 못 느낄 확률이 높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세를 일단 연습을 하시고요. 아, 좀 돼. 이제 좀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이 상태에서 유지하시고 발끝을 세우세요. 발끝을 세우신 다음에 그대로 무릎을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엉덩이를 위로 쭉 올려주세요. 이때 이 팔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면은 땅바닥을 밀어주고 있어야겠죠. 밀어주면서 유지하고 엉덩이를 그대로 위로 들어 올립니다. 위로 들어 올렸죠? 이 상태 유지하세요. 유지하시고 처음에는 그냥 앞으로 뒤로 움직여주세요. 쭉 움직이시고 이 각도까지 내가 너무 잘 뽑힌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한 다리를 밀어줘요. 세워주시고 자, 불편한 팔로 지면을 딛고 몸을 회전시켜줍니다. 쭉. 계속해서 얘는 바닥을 밀어주고 있어야겠죠. 좀 잘 되시면 뭐 요가 블럭이든 스텝박스든 치우시고 맨 바닥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어깨 안 올라가게 살짝 승모근 힘 안 들어가게 해놓고 무릎 띄우고 엉덩이 들어 올리고 내리고 엉덩이 들어 올리고 내리고인데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어깨가 움직여지는 게 포인트겠죠. 이때 통증 없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불편한데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왔죠? 세우고 몸을 밀어주면서 이 밀어주는 게 포인트예요. 그대로 일자로 뒤에 거울로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물론 반대쪽도 해주시는 걸 전 더 추천을 드립니다. 세우고 이런 식으로 이때도 얘가 아래쪽으로 밀어주면 좋겠죠.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셨나요? 사실 제가 설명을 좀 길게 드려서 그렇지 따라하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디테일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운동은 캐틀벨 암바라는 운동이에요. 이름이 캐틀벨 암바긴 한데 실제로는 여러분은 그냥 덤벨이나 아니면 댁에서는 아주 가벼운 생수병 같은 거 쓰시면 됩니다. 자, 이쪽 팔이 불편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무릎은 굽혀주시는 게 좋습니다. 허리가 붕 뜨게 되니까. 자, 이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들어주세요. 팔을 들어주신 상태에서 어깨를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이쪽으로 보여드리는 게 잘 보이겠네요. 여기 거울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위로 이렇게 살짝 밀어줍니다. 당연한 거지만 이때도 승모근에 힘이 들어가시면 안 돼요. 자, 저는 베개를 생략했는데 베개를 깔아주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 약간 밀어줍니다. 그리고 주먹으로 그립을 꽉 잡아주시는 걸 추천해요. 그래야지 이 회전근개 근육에 힘이 잘 들어가게 되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처음에는 자, 이 팔은 받치고 이런 식으로 회전시켜줍니다. 이 팔만 그대로 있고요. 나머지 몸을 회전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쪽 부분에 어깨를 안정시키는 근육이 계속해서 작동을 하고 있겠죠. 자, 처음엔 이렇게 팔은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 팔은 계속해서 동일하게 위로 수직으로 뻗고 계시는 거예요. 뻗어주시고 자, 옆으로도 그대로 이런 움직임들은 다 천천히 가져가셔야 되고요. 좀 잘 된다 싶으면 이제 고개도 살짝 드시고 양 다리도 살짝 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유지가 되고 그대로 몸이 후 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이거는 약간 허리 운동 같은데? 네, 허리 운동도 같이 되는 겁니다. 몸의 안정성이라는 건 어느 한 부분에 치우쳐지는 게 아니에요. 유지하고. 난 너무 쉬워. 이거 하는 것 같지도 않아. 그러면 서서히 팔을 이제 올려보세요. 계속해서 밀어주시고 살짝 올립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쭉 이것도 너무 쉬우세요. 그러면 이제 이 팔을 쭉 펴세요.
얘는 계속해서 수직으로 뻗어주고 있고요. 자, 다리를 약간 돌릴 준비를 하는 거 보이시죠? 이 다리를 평하게 놨던 다리를 한 다리를 이렇게, 그리고 그대로 몸통이 쭉 쭉 쭉 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되는 만큼만 유지해주세요. 자,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안정성은 이제 웬만큼 확보가 된 상태일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50견 같은 경우에는 관절을 싸고 있는 주머니 자체가 쪼그라든 것이기 때문에 이 주머니를 늘려주셔야 돼요. 근데 아무런 통증 없이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통증을 1부터 10까지라고 봤을 때 한 2에서 3 사이 정도의 통증, 그 이상의 통증은 주머니를 너무 찢어놔가지고 오히려 염증이 더 많이 발생해서 우리 증상을 더 심각하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그걸 꼭 주의하면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통증 2에서 3 사이 정도, 10을 최대로 봤을 때 그 정도 통증만 약간 감수를 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먼저 해볼 움직임은 바로 누워서 이 앞과 뒤를 늘려놓는 스트레칭을 할 겁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움직임이, 누우면 잘 안 보이니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팔이 앞으로 말려 있잖아요. 이 말려 있는 걸 이렇게 뒤로 밀어놓을 겁니다. 뒤로 이거 기억하세요. 자, 이쪽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쪽이 불편하다고 하면은 내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려 있을 겁니다. 그럼 일단은 처음에는 배 위에 손을 얹으세요. 배 위에 손을 얹으시고 이렇게 지금 붕 떠 있죠.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눌러 주시는데요. 이렇게 눌러 주시는데 이 부분이 그냥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돌아가면서 누른다고 생각을 하시고, 혹시라도 양쪽을 같이 하실 생각이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양쪽을 같이 하시면 이 움직임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건 이 근육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냥 안 된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처음에는 배 위에 손 올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은 눌러요. 나 잘 모르겠어. 그러면 쇄골이랑 최대한 가깝게 손을 잡고 이 손으로 눌러주세요. 이게 익숙해지셨으면 처음에는 엉덩이 살짝 들고 엉덩이 거의 끝에쯤에다가 손을 갖다 놓습니다. 이것부터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팔을 거의 편 상태에서 눌러줍니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일단 저는 엉덩이 정도는 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된 사람이겠죠? 눌러주세요. 진짜 이렇게 됩니다, 환자분들은. 해보시면 알 거예요. 쭉 눌러주고 너무 통증이 심하지 않은 정도에서 해야 된다는 거 유의해 주시고요. 한번 하실 때 한 20초에서 30초 정도 이렇게 유지해 줍니다. 유지하시고, 좀 이제 괜찮은 것 같아, 안 아픈데?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허리를 살짝 올려서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뜨겠죠? 눌러주시고 전 정상인데도 이제 이 부분이 약간 많이 당겨지는 느낌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까지 왔죠? 그러면 조금 더 뽑고 싶어요. 이렇게는 좀 무리인 것 같고 요 정도에서 조금 더 뽑고 싶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캐틀벨 암바, 이거 덤벨 잡고 했던 거 했을 때처럼 다리를 이렇게 들어줍니다. 그리고 몸을 이렇게 휘저어 주세요. 몸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팔이 더 많이 돌아가겠죠. 물론 이런 식으로 띄어서 하시는 게 낫습니다. 저처럼 머리에 붙이고 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동일하게 반대쪽으로도 가주시는 거 저는 좀 더 추천드립니다. 양쪽으로 쭉 얘는 관절량을 늘리는 거니까 힘을 많이 주면 안 되는 거고요. 다른 부위들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코어를
꽝꽝 잡아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번에 마지막으로 자, 이 바깥쪽에 대해서 스트레칭을 좀 해볼 거예요. 이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엎드려서 하게 되는데 지금처럼 이때 허리에 과도하게 힘을 주면은 허리 쪽이 다칠 수 있으니까 허리에 힘을 주지 않고 자, 팔로만 받쳐서 자세를 잡아주시고요. 팔꿈치를 많이 벌릴수록 좀 쉬워요. 이게 좁게 하실수록 조금 더 불편합니다. 살짝 벌리신 상태에서 힘을 완전히 빼셔야 돼요. 힘을 주고 계시면 안정화 운동이 되지 이 관절낭에 대해서 스트레칭이 되지는 않습니다. 힘을 완전히 빼신 상태에서 만약에 이쪽 부분이 불편하다 그러면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쭉 보냈을 때 내가 체중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이 쫙 늘어나는 느낌이 날 겁니다. 요거는 오십견이 없으셔도 쭉 관절 주머니 자체를 스트레칭 시켜주면 나쁘지 않으니까요.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고 나는 괜찮은데 오십견이 진짜 있는 분들은 괜찮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요. 1에서 10을 기준으로 했을 때 2에서 3 사이 정도의 통증 정도만 감수를 하시고 절대 심한 통증을 감수하지 마세요. 자, 쭉 눌러줬다가 돌아왔다가 쭉 눌러줬다가 돌아왔다가 제가 2에서 30초라고는 했지만 불편한데 억지로 할 필요 없습니다. 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셔도 돼요. 잘 된다? 천천히 점점 팔을 모으세요. 팔을 모으고 힘 이렇게 주지 말고 빼고 그대로 늘어나게 스트레칭 체중이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제가 실제로 오십견이 있는 환자분들, 특히 이 뒷짐을 지고 위로 안 올라가는 분들한테 각도를 뽑는 운동에 대해서 쭉 소개시켜 드려 봤어요. 물론 영상으로만 설명을 드려서 완벽하진 않고 부족한 점도 많으시겠지만 분명히 좋은 운동이면 확실하고요. 제가 여러 번 사용을 해봐서 검증도 어느 정도 된 운동 방법이니까요. 꼭 뒷짐이 안 져질 때 해보시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어깨가 진짜 방탄 어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센지알 김쌤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